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항상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21년도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를 보면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쵸? 나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진 않죠.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고 또 좋은 사람들과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이 생기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절망적인 얘기보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정리하면은 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별다른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들만 듣고 보고 나한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냐, 뭐 술 담배를 많이 했느냐, 건강식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떤 것들을 보고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욕을 하고 있을 것이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 주변에 맨날 막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항상 희망적인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그쪽을 좀 따라가게 되는 것 같죠.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도에 첫 번째 목표는 좋은 걸 최대한 많이 보고 좋은 걸 최대한 많이 듣자. 요걸 제 목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 좋은 사진,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좋은 대화. 세상에는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돈이 안 들어가는 무료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걸 많이 보고 최대한 나쁜 거로부터 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걸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책 중에서도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봅니다. 좀 뭐 사랑의 언어, 이름만 딱 제목만 봐도 여러분 좀 뭔가 사랑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재현 작가님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 이런 책들, 이런 것도 보면은 책 표지부터가 뭔가 파스텔 톤에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사람이 좀 좋은 내용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책을 쓰신 이제 박재현 작가라는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도 저는 뭔가 화를 내거나 누구한테 핀잔 주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박재현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더욱더 그런 걸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요. 막 무시를 하고 핀잔을 줘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박재현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누가 당신한테 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면 당신은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던데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대화했던 걸 강연으로 한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들 알고는 있으신데 현실에서 좀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이런 책이라든지 좋은 강연 같은 거 보면서 좋은 시 같은 것도 보면서 최대한 좋은 걸 오영일이라는 사람 안에 많이 집어넣어 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만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뭐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듣기 싫은 것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내 생활 반경에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나쁜 것보다 좋은 걸 더 많이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리 나쁜 것을 많이 보고 들어도 내가 좋은 걸 더 많이 보고 좋은 걸 더 많이 듣고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내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어항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더러운 물이겠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콸콸콸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물은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나한테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들어오게 하면 나의 상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상태,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감사하기입니다. 이게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완전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막 내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예민해져 있고 초조한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존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맨손으로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를 딱 잡으면 뜨거워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장갑 하나를 딱 끼고 뜨거운 주전자를 잡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너무 뜨거워하잖아요.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도 건강한 장갑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씌워주면 매사에 우리가 조금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 내 마음이 건강해야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불편을 끼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는 감사하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감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물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이라는 거는 생존에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줄도 모르는 것처럼 막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감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이나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으니까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감사일기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왜 화를 잘 안 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굳이 대답을 하자면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명상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 그러면 뭐 대단한 거, 뭐 재미없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명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신나 있구나. 등등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나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객관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 그게 저는 명상의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정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감정을 내가 관찰하고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는 걸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하루에도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신났다가 짜증났다가 기뻤다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오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휘둘려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를 이끌도록 두지 말고 내가 감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나,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21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워킹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살면 너무 거창한 목표, 그 목표에 짓눌려서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올 한 해는 좀 뭔가 여유로운 목표를 갖고 그 여유로운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로운 목표가 분명히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거 보시는 데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한몫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